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금융의 새로운 흐름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깊게 읽어드리는 시간,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오늘 다룰 얘기가 이거 정말 금융시장의 판 자체를 흔들 만한 소식입니다. 바로 월스트리트의 거인, 운용자산 규모만 수천조 원에 달하는 피델리티가 자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피델리티도 이제 코인 하나 내놓나 보네? 이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늘 저희가 보려는 건 그게 아닙니다. 이건 그냥 신제품 출시가 아니고요. 미래금융 시스템의 운영체제, 그 OS 자리를 차지하려는 거래한 게임의 시작일 수 있거든요. 오늘 그 속내를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딱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거예요. 전통 금융기관이 디지털 달러 고속도로를 직접 깔고 그 위에 있는 모든 톨게이트를 장악하려는 순간, 바로 그 순간부터 스테이블 코인은 그냥 결제 수단이 아니라 금융 인프라 그 자체가 된다는 거죠. 오늘 그 신호탄의 의미를 한번 제대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와, 디지털 달러 고속도로에 톨게이트라니 비유가 아주 그냥 확 와닿는데요. 자, 그럼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 가장 기본적인 사실관계부터 좀 짚고 가죠. 피델리티가 준비 중이라는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는 벌써 FIDD, 피델리티 디지털 달러라는 이름까지 나오던데 이거 정확히 어떤 건가요? 구조가 어떻게 되죠? 네, FIDD의 구조 자체는 뭐랄까 굉장히 교과서적이고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핵심은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언제나 1달러가 1FIDD의 가치를 보장한다는 겁니다. 사용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1FIDD를 실제 1달러로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1대1 가치 연동 구조고요. 아, 그건 가장 기본적인 거군요. 네. 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가치를 뒷받침하는 준비금이 아주 안전한 자산으로만 구성된다는 점입니다. 오직 현금, 현금성 자산,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단기 미국 국채. 딱 이걸로만요. 뭐 다른 위험 자산에 투자해서 수익 내고 그런 거 절대 안 하겠다는 선언이죠. 그렇군요. 마지막 셋째는 개방성입니다. 이더리움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발행되기 때문에 누구나 뭐 지갑으로 자유롭게 주고받거나 여러 디파이 서비스에서 활용할 수 있고요. 들어보니까 구조 자체는 굉장히 안정적이네요. 가치는 1달러에 딱 고정돼 있고 담보도 현금이나 국채 같은 안전자산이고 또 이더리움 위에서 누구나 쓸 수 있다. 근데 전문가님, 솔직히 말해서요. 이거 기존의 시장 강자인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들이 내세우는 장점이랑 거의 똑같은 거 아닌가요? 이 모델 자체가 뭐 특별히 새로운 것 같진 않은데 왜 이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사건이라고 봐야 하는 거죠? 바로 그 지점에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모델 자체가 혁신적이라서가 아니에요. 이 사건이 중요한 진짜 이유는 피델리티처럼 이미 수천만 명의 고객과 수천조 원의 자산을 움직이는 이 엄청난 분배력. 이 분배력을 가진 금융기관이 디지털 달러가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그 수도꼭지를 직접 통제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아, 수도꼭지요? 네, 기존 암호화폐 기업이 아니라 월스트리트의 심장부에 있는 거인이 직접 나서서 우리 고객들은 이제부터 우리가 만든 디지털 달러를 쓰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신뢰도, 자금력, 고객 기반에서 차원이 다른, 정말 차원이 다른 플레이어가 등장한 거죠. 아하, 분배력이라는 키워드가 핵심이었군요. 이미 가지고 있는 그 거대한 고객망을 통해서 디지털 달러를 직접 공급하기 시작하면 그 파급력이 기존과는 뭐 비교도 안 될 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누가 만드느냐가 이렇게 중요하군요. 자, 그럼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데요. 왜 하필 지금일까요? 피델리티 같은 거대하고 신중한 기관이 이 시점에 직접 뛰어들려는 그 속내가 궁금합니다. 아주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저는 한 두 가지 정도의 거대한 흐름이 딱 맞물렸기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 가설은 새롭게 열리고 있는 온체인 자산 시장의 현금 흐름을 장악하려는 의도입니다. 온체인 자산 시장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미국 국채나 MMF 같은 안전자산을 블록체인 위에서 토큰 형태로 거래하려는 수요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이걸 뭐 토크나 국채 이렇게 부르는데요. 아, 네네. 들어본 것 같아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가 생깁니다. 이런 토큰화된 국채 거래가 활성화될수록 그 옆에는 항상 물건값을 치를 디지털 달러가 필요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청취자께서 토큰화된 국채 100만 달러 워치를 사고 싶다. 그러면 그 대금을 낼 100만 개의 디지털 달러가 있어야 거래가 될 거 아니에요. 와, 그 말씀은 앞으로는 주식이나 채권 시장이 은행 문 닫는 시간이나 주말 이런 거 없이 365일 24시간 열리는 세상이 온다는 거네요. 그리고 그 새로운 시장에서 쓰이는 현금을 피델리티가 직접 찍어내겠다. 이런 거고요. 야, 이거 정말 엄청난 계획인데요. 정확합니다. 피델리티는 자신들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국채를 사려고 달러를 넣고 국채 토큰을 거래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대금을 정산하는 이 모든 과정이 자신들이 만든 레일 위에서 즉시 T+0으로 끝나도록 만들려는 거죠.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건 엄청나게 매력적인 가치거든요. 기관들의 자산 거래판을 아예 장악하려는 큰 그림이 보이는군요. 근데 단순히 시장 기회만 보고 뛰어들기엔 피델리티 같은 거대 기관은 너무 신중하잖아요. 이런 계획을 세우려면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이 바로 규제일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바로 그 지점이 두 번째 가설로 이어집니다. 피델리티는 규제를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로 보고 있는 겁니다. 기회로요? 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규제 논의가 활발한데 그 방향이 되게 흥미로워요. 100% 안전한 준비금을 갖춰라 이쪽으로 모아지고 있거든요. 고객 돈으로 위험한 투자하지 말고 현금이나 단기 국채에만 보관하라는 거죠.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규제 방향성은 오히려 피델리티 같은 전통 금융기관들한테는 레드카펫을 깔아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 그렇겠네요. 수십 년간 고객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해온 경험과 신뢰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바로 규제가 원하는 가장 모범적이고 안전한 디지털 달러 발행사다. 이렇게 주장할 가장 강력한 명분을 갖게 된 겁니다. 즉, 규제라는 프레임이 완성되는 바로 그 순간 가장 먼저 제도권 디지털 달러의 대표 주자 자리를 차지하려는 아주 영리한 전략적 포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규제를 방패 삼아서 시장에 진입하는 전략이라니 정말 인상 깊네요. 피델리티의 큰 그림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청취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질문이 나올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게 기존 시장의 절대 강자인 USDC나 USTT랑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 건가요? 딱 짚어주시죠. 본질적인 차이는 딱 두 가지입니다. 신용의 출처 그리고 유통 동선. 신용의 출처와 유통 동선.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죠. 네, 기존의 USDC나 USTT는요, 신용의 출처랑 주된 유통 경로가 대부분 크립토 시장 내부였어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사려고 쓰는 돈, 이게 주된 용도였잖아요. 맞아요. 보통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사려고 스테이블 코인을 먼저 구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피델리티의 FIDD는 시작 전부터가 다릅니다. 첫째, 신용의 출처가 크립토 기업이 아니라 수십 년간 수천조 원의 자산을 관리해온 거대 자산운용사, 바로 피델리티 자신이죠. 기관 투자자가 느끼는 신뢰의 무게감 자체가 다르고요. 둘째, 유통이 시작되는 동선이 완전히 다릅니다. FIDD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아니라 피델리티가 이미 보유한 수많은 기관 투자자 플랫폼, 그러니까 브로커리지, 커스터디, 자산관리 채널에서부터 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이제야 그림이 딱 맞춰지네요. 이건 마치 애플이 아이폰이라는 기기만 만든 게 아니라 앱스토어라는 유통망까지 직접 만들어서 생태계를 장악한 것과 비슷한 전략이군요. 시작 전부터 다르다는 게 이런 의미였군요. 이 차이점 때문에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경쟁 구도가 크게 둘로 나뉘게 될 겁니다. 하나는 페이팔이나 카드사랑 경쟁하는 소비자 결제 시장이고요. 다른 하나가 바로 피델리티가 노리는 기관 정산 및 담보 시장입니다. 토큰화 자산을 거래하고 대출 담보로 쓰고 최종 대금을 정산하는 데 쓰이는 시장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걸 딱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스테이블 코인 경쟁은 누가 더 많은 사람의 지갑에 들어가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금융시장 정산의 기본 통화, 디폴트 세틀먼트 커런시 자리를 차지하느냐의 싸움으로 차원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정산의 기본 통화. 와, 정말 중요한 키워드네요. 단순 결제 수단을 넘어서 금융 시스템의 혈액 같은 역할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의 문제군요. 이 모든 게 굉장히 인상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위협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변화를 지켜보면서 무엇을 좀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이게 진짜인지 아니면 그냥 거대한 계획에 불과한 건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 같은 게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청취자분들이 직접 이 변화의 실체를 판단하실 수 있도록 제가 4가지 체크리스트를 제시해 드릴게요. 우리가 뭐 중고차 살 때 성능 기록부 꼼꼼히 화분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엔진 괜찮다는 말만 믿는 게 아니라 언제 검사했고 누가 보증하는지를 봐야 진짜 가치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아, 네네. 좋은 비유네요. 첫 번째 체크포인트는 상환, 그러니까 리뎀션 절차의 현실성입니다. 서류상으로 1FID는 1달러로 바꿔준다고 쓰는 건 쉬워요. 근데 진짜 신뢰는 디테일에서 나옵니다. 누가, 즉 미국 시민권자만 되는지, 전 세계 누구나 되는지, 최소 얼마부터, 미니멈 어마운트 상환이 가능한지, 그리고 언제, 오퍼레이팅 아워즈, 24시간 가능한지 아니면 은행 업무 시간에만 가능한지, 이 구체적인 조건들이 신뢰의 핵심인 거죠. 단순히 바꿔준다는 약속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바꿔주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아주 실질적인 기준이네요. 맞습니다. 두 번째는 준비금의 투명성입니다. 준비금이 현금하고 단기 국채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얼마나 자주, reporting frequency, 준비금 내역을 대중에게 보고하는지, 그리고 어떤 기관을 통해 그 내역이 사실임을 검증, 어테스테이션 오딧 받는지가 신뢰도를 좌우합니다. 세계적인 회계법인의 정기적인 감사를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공개하는지, 이런 게 관건이겠죠. 그렇죠. 투명해야 믿을 수 있으니까요. 그럼 세 번째 체크 포인트는 뭔가요? 진짜 사용처의 등장입니다. 단순히 여러 거래소에 상장되는 건 그냥 마케팅일 수 있어요. 진짜 가치는 다른 금융기관들이 이 코인을 대출 담보로 인정을 해주고 토크나 주식시장의 공식 정산 수단으로 채택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다른 월스트리트 기관들이 이 코인은 믿을 만한 진짜 돈이다 라고 인정해주는 시그널을 찾아야 하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체크 포인트는 무엇일지 궁금하네요. 마지막은 조금 다른 관점인데요. 바로 은행 예금과의 경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금이나 국채로만 준비금을 쌓는다면 정말 안전해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은행들이 여기서 긴장하게 됩니다. 피델리티가 발행하는 이 안전한 스테이블 코인은 은행 예금의 아주 강력한 대체제가 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일부 리서치에서는 기관 투자자나 기업들이 은행에 넣어뒀던 거액의 예금을 빼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옮겨가는 이른바 예금 이탈, 디포짓 아웃플로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조용한 형태의 뱅크런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이 흐름이 정말 현실화되는지를 지켜보는 게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와, 예금 이탈이라니. 이건 단순히 코인 시장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체 금융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네요. 상환 절차, 준비금 투명성, 진짜 사용처, 그리고 은행 예금과의 경쟁, 이 네 가지를 기억하면 앞으로의 변화를 훨씬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논의를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피델리티의 FIDD 출시는 단순히 코인 하나 추가하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통 금융기관이 디지털 달러의 발행과 정산 시스템, 즉 새로운 금융 레일을 직접 장악하려는 거대한 신호탄인 거죠. 따라서 미래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패권은 어떤 블록체인이 더 빠르냐 같은 기술 경쟁을 넘어서 누가 1달러 상환을 확실히 보장하는가, 누구의 코인이 다른 기관의 담보로 채택되는가, 그리고 누가 금융거래의 최종 정산에 사용되는가라는 이 신뢰의 경쟁에 의해 결정될 겁니다. 오늘 정말 깊이 있는 분석 감사드립니다. 정산의 기본 통화 자리를 둘러싼 거대 금융기관들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제시해드린 이 네 가지 체크 포인트를 나침반 삼아서 이 거대한 금융 패러다임의 변화를 계속해서 흥미롭게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이들의 계획은 성공할까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나게 될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저희와 함께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